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BS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의 흥미진진했던 1회부터 32회까지의 줄거리를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는 평범한 여자 마광숙이 오랜 전통의 독수리 술도가 맏아들 오장수와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더니 결혼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남편 오장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광숙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광숙.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5명의 시동생 오씨 오영재를 떠맡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공주실은 광숙에게 술도가를 떠나라고 하지만 광숙은 남편의 추억이 담긴 술도가에 남아 시동생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해 부딪히기만 하던 광숙과 5 형제. 광숙은 맏형수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형제들을 보살피고 술도가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형제들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광숙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까칠한 매력의 한동석과 마광숙은 처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점차 서로에게 이끌리며 묘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5 형제 각자의 사연과 갈등, 그리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드라마의 중심을 이룹니다. 형제들은 광숙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광숙 역시 형제들을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늦은 밤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흥겨운 웃음소리와 술 익는 냄새로 가득했던 이곳은 지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광숙은 홀로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2회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얽혔던 오해가 풀리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동석의 진심 어린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15년 전 남편 오장수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숙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씨 오영재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아니면 자신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것?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걸까? 장수를 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광숙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다.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밖이 쌀쌀한데. 동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광숙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광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차마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동석은 그런 광숙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동석씨, 그날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는 동석이 자신에게 했던 고백에 대해 물었다. 동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광숙을 바라보았다. 진심이었으니까요. 광숙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광숙씨가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광숙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광숙은 동석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오장수의 아내고 오씨 오영재의 맏형수예요. 저는 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광숙씨, 왜 자꾸 자신을 가두려고 하세요? 오장수씨는 이미 광숙씨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씨 오영재에게 광숙씨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숙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광숙씨도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광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광숙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광숙씨 되시죠? 한동석 회장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원 응급실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광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내리에는 15년 전 남편 오장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끔찍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던 장수의 모습,
그리고 그날 이후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들. 광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다. 동석은 광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광숙씨?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동석씨, 동석씨가 교통사고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광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실 천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동석. 그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형준이 들어왔다. 그는 광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정신이 드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광숙은 다급하게 물었다. 동석 씨는요? 한동석 씨는 괜찮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형준은 광숙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타박상이 좀 있고 충격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으셨을 뿐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기대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했다. 박형준은 광숙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마광숙 씨, 한동석 씨에게는 광숙 씨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 광숙 씨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광숙 씨도 한동석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광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다. 동석에게 끌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과 고마움 때문인지 혼란스러웠다. 박형준은 광숙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는 광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천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동석이 형, 아니 한 회장님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는 어색하게 광숙에게 말을 걸었다. 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천수를 바라보았다. 천수씨, 여기는 어떻게? 천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걱정돼서요. 형수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광숙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회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대요. 천수씨, 저 때문에 걱정하신 거예요? 그녀는 천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천수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저희도 형수님 걱정 많이 해요. 형수님 힘드신 거 저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맏형으로서 그리고 동생들을 대표해서 광숙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광숙은 천수의 진심에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천수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비로소 형제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옹수, 오범수, 오강수도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저희도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흥수는 다급하게 광숙에게 달려왔다. 범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회장님,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강수는 말없이 광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광숙은 위안을 받았다. 오씨, 오영재는 모두 광숙을 걱정하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광숙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한동석은 깨어난 후 광숙이 자신을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광숙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광숙은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고 형제들의 반응도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동석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동석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오천수는 광숙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더 이상 형수님의 행복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오흥수와 오범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광숙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막내 오광수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광숙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동석을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과연 동석과 함께 행복 숙제를 해나갈 수 있을까? 병실에서 광숙은 동석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동석이었다. 광숙 씨,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에는 광숙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동석 씨가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동석의 손을 잡으며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고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광숙 씨, 저에게는 광숙 씨가 정말 소중합니다. 광숙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1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을 겁니다. 광숙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광숙은 동석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동석 씨, 저도 동석 씨에게 고마워요. 동석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동석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석은 광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광숙 씨. 제가 항상 광숙 씨 곁에 있을 겁니다. 광숙 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광숙 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든든했다. 광숙은 동석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과 든든함에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동석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함께 행복 숙제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오씨 오영재는 다시 술도가 마루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광숙과 동석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광숙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들은 광숙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날 아침 광숙은 형제들이 써준 편지를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는 형제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광숙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형제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루로 향했다. 마루에는 오씨 오영재가 모두 모여 있었다. 광숙은 형제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형제들은 광숙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광숙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끈끈한 가족이 된 것이다.